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난 갈등에 대한 게 네. 야, 이게 참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해가지고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좀 대변인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 유난 갈등이라는 키워드 하나는 계속 가긴 갈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이라는 거를 극복하고 성과를 두 분이 어쨌든 성과를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방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음. 예, 그 과정에서 갈등이란 단어도 의미가 좀 다르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언론은 이 갈등 양상을 일단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누가 갔네, 누구를 불렀네, 안 불렀네,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그거는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한쪽이 잘못된다고 해서 한쪽이 그럼 상대적으로 이득을 하냐,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난 갈등이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제 이간질하고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사실 이익을 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갈등 두 분의 입장이 같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는 갈등 같지 않은 갈등이라고 봐요. 예. 어쨌든 뭐 감정이 어쨌든 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2인 삼각이에요. 그렇죠. 다리 묶고 서로 싫어 그냥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쪽 갈등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잘 사는, 되는 그런 구조예요. 야권의 나살자죠. 예, 비명 뭐 그런 뭐라 그래요? 반명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잘 되면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처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갈등이라고 쓰는 단어가 한글로는 같지만 글자로는 같지만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갈등은 이견이 있는 것뿐인 것이고 생각에 좀 약간 뭐 방향은 똑같지만 방향을 가는 방식이 살짝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도. 그는 여당 대통령과 현직 여당 대표 대선을 바라보는 그 관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 정권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야당 불거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오잖아요. 김동연 지사 뭐 얘기하고 뭐 김경수 복권 이후에 친문 계열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좀 파워 게임이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면 갈등 치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도 드러나는 게 뭐 서로 막 뭐 재집권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잘 보세요. 그럼 맨날 뭐 때 되면 가가지고 거기 뭐 졸업사진 찍는 것처럼 쭉 서가지고 뭐 이거 하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잦아요. 사진 찍고 하는 게 친한 사람이 아니 나 저 성재준 대표랑 친해 굳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친하거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관계가 뭐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뭐 이러고 뭐 여기 만져주고 뭐 하잖아요. 이 얘기는 안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친하다. 그리고 재집권 해야 된다. 민주당은 재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러 하고 왔는데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근데 봐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저는 이 점을 봤어요. 그 앞에다 두고 누가 봐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 사람 앞에 두고 이재명이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잖아요. 민주당 재집권이라고 했지 이재명 승리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은 재집권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재집권해야 된다. 또는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재집권해야 된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앞에 없으면 또 몰라. 뭐 우원식이나 딴 사람이 있을 때 있으면 그 말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왔잖아요. 막 다 끌고 왔잖아. 그럼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맞네요. 한 방 매겼다고 봐요 저는. 진짜 좀 그런데요. 아니, 이재명 이상하잖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평산책방 또 이제 피습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뉘앙스가 좀 재미난 게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격이다. 고민정 같은 경우도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그 공격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입장문 보니까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또 없어요. 그냥 평산 책방의 뭐 폭력 사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약간 두 사람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뿌리는 어디예요?
있나요? 성남 동부 아, 성남 동부연합. 성남 사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남 사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네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렇죠. 불과 2년 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본류, 한국 정치 본류는 여의도 정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갈고 닦고 뼈가 굵고 한 사람이 당대표나 이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한데 변방에서 커서 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변방 사또였네요. 네. 민주당 주류는 그래도 호남 베이스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그렇죠. 류로 이제 왔어야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의외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나이만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고 김민석한테 이제 막 홀려가지고 계엄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호적 봅니다. 족보 까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 민주당은 그렇게 될 것이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의 우리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갈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 지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박성민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조기에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 좀 드러났던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주재했던 의원 연찬회 거기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또 불참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지도부 초청 같은 경우도 만찬이 추석 전후로 예정이 돼 있었다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유예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지금 뭐 무기한 쪽으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지난번에는 MBN에서 있었던 세계 지식 포럼 거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두 사람이 1m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인사도 하지 해명할 수 않았다 있어. 하던데요. 그건 해명할 게 있는 게 네. 그게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잖아요. 네. 경우가 엄청 빡세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위해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경우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서 악수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딴 쪽으로 가는데 그걸 막 따라가서 악수를 청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경호 프로토콜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 보면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칼럼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뭐 그거는 제외하고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관저 만찬까지 이번에 인요한, 김민전, 윤상현 요 세 분이 갔다라는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팩트가 혼재가 돼 있긴 합니다만 김민전 의원은 그때 저희 사전회의 할 때 그 뭐 최고위원이 막 왜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막 김종혁 최고위원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아침에 김종배 라디오 나갔잖아요. 거기서 그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다가 누구 나는 나는 안 갔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찬 안 갔고 누구 전화했는데 안 받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고 오셔가지고 김민전 최고위원 앞에 여기 앉고 한동훈 대표 여기 저는 요 뒤에 앉았어요. 김종철 여기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전화 왜 안 받으셨대?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뭐 이 정도 수준. 그럼 거의 안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김민전 최고는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고.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안 간 것처럼 얘기하신 걸로 저는 들었고.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처음에는 이제 안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취재가 이제 좀 시작되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갔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중론으로 여겨지는 거는 윤상현 의원이 원래 초대를 받았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혼자 오기 좀 그러니 두 사람 뭐 데리고 와라 같이 올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김민전과 인요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요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렇게 세 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한동훈 패싱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지도부 부르는데 한동훈 또는 친한을 빼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김재원 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돼요. 뭐 그다음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윤상현이 그날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이나 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에 대통령께 오늘 좀 불러주세요 해서 뭐 해서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번개성 만찬이었다. 윤상현이 그러면 먼저 일단 좀 푸시를 해서 그런 상태에서 누구 이제 뭐 같이 오면 좋겠다 해서 이 두 분을 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거죠. 뭐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누구 빼고 해서 치밀하게 해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상관이 없는데 비공개 만찬이 왜 공개가 됐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된 게 저는 이게 도대체 바로 다음 날 조간신문에서 이거를 보도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처음에 기사가 송고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저녁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기자가? 제가 알기로 한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맞춰진 만찬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기사 쓰고 뭐 하고 하려면 거의 뭐 직후에 알려져서 확인 작업 거쳐서 데스크에서 오케이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새벽 그렇죠. 5시, 새벽 4시에 글을 쓰진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미리 써놨겠죠. 미리 써놓고 이미. 5시에 출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먹자마자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갈 때부터 알렸다라는 거죠, 기자한테. 또는 중간에라든지 아니 끝나자마자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다. 이걸 알렸다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윤상현 의원이 알렸을 거다라는 게 일단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은 기자가 묻길래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뭐 있는데 어쨌거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이야기가 퍼졌다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굳이 그거를 나 뭐 자랑하려고 나 대통령으로 오늘 밥 먹었거든 그럴 뿐은 아니라고 보고요.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취재가 된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또 중진 의원이고 속된 표현으로 이제 짬밥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럼요. 5선인데. 이런 어떤 뭐 나 대통령이랑 친해. 지금 시기에 나 대통령이랑 사진도 뭐 이렇게 밥도 먹고 해라고 하는 거를 공개해서 자기가 얻을 만한 정치적인 이익도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오히려 창피하죠. 그러니까요. 5선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박성민 평론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1년 6개월 전에 이제 그 관두지 않겠습니까? 대선이 이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내년 9월 정도쯤에 그만두고 나온다라는 게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파열음이 나고 조마조마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당대표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이런 상태로 가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만 떨어지니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세게 대통령이랑 받고 그냥 대표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9월이 아니라 그 전에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만 정말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대표에서 더 얻을 게 없는데 굳이 대표 끝까지 내년 9월까지 했다가 관두고 대선 후보 나가려고 하면 상처밖에 없는데 뭐 하려고 하냐. 여기서 멋있게 명분 딱 갖고 관두고 시간을 갖고 대선 후보로서 내공도 쌓고 뭐 이러자 뭐 이런 의견으로 보여요. 네네. 뭐 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은 한데 중요한 건 한 대표의 마음이죠. 그렇죠. 본인의 마음이죠. 네,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석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뭐 조금씩 발폭은 다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다리끈 묶고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꾸 뭔가 보수 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계속 그거를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있고.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고 보수 우파지만 또 보수 우파 중에 한동훈 대표 행보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둘 다 싫은 분들도 있고 뭐 둘이 왜 그러냐고 둘을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 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집권을 해야 돼요. 특히나 만약에 재집권을 우리가 못하면은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봐야 합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도 완전히 절로 넘어간 상태. 그 상태에서 1년 후에 또 총선을 해요. 만약 대선 진 다음에. 대통령이 근데 이재명이야.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대통령인 상태에서 우리가 108석 그때 몇 석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렇죠. 완전 소수 야당이 된 상태에서 또 총선을 치러 이거로 뭐 준연동형제 뭐 이거 해가지고 또 뭐 또 100석 정도 나오겠죠. 200석 진짜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권을 해야 됩니다. 집권을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그렇죠. 누가 됐건 간에 주인공이 누가 됐건 간에 일단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하냐는 자명합니다.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비판의 수위가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한다든지, 네, 감정 앞서면 안 된다는 이렇게 얘기예요. 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민주당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지금 당내 게시판에서 서로 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결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